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윤슬기에게 이 거대한 저택이 그녀의 임시 거처일 뿐임을 매 순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5년 전 22살의 나이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외모와 뛰어난 분석 능력을 모두 숨긴 채 이 고독한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성그룹 강현우 CEO와의 강제 결혼은 아버지의 회사를 짓누르던 막대한 부채를 탕감하고 어린 여동생의 미래를 지켜낼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신부의 들뜬 기색 대신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텅 빈 듯 화려한 이 공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강현우는 5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룹을 이끌던 젊고 패기 넘치던 지도자는 이제 생명 유지 장치와 고요함 속에서만 존재하는 유령과 같았습니다. 슬기는 매일 아침 그의 병실에 들어섰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남자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계약 결혼은 단순한 돈거래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가치를 무시하고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치부하는 세상과의 고독한 싸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강 사장님, 오늘 아침 주치의 검진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혈압과 맥박은 안정적입니다. 슬기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했고 보고하는 투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무반응의 남자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을지 아니면 단지 식물 상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감히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계약서상의 의무를 넘어선 일종의 숭고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했습니다. 침실의 커튼이 걷히자 햇살이 현우의 고요한 얼굴 위로 부서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젊고 잘생겼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감겨있는 눈꺼풀은 그에게서 모든 생명력을 앗아간 듯 보였습니다. 슬기는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였고 그녀는 그 미세한 온기에서조차 위로를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비열한 여자로 봅니다. 당신의 친척들과 회사 사람들은 제가 단지 계약 기간을 채우길 기다리고 있죠. 슬기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기에 듣지 못하는 이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는 기묘한 위안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5년 동안 계속될 은밀한 일상이자 이 냉혹한 환경 속에서 그녀가 생존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임시 경영권을 쥐고 있는 강태식 이사는 슬기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끊임없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현우의 친삼촌이었으나 조카의 사고를 기회 삼아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야심가였습니다. 태식은 슬기를 싸구려 신부 돈에 팔린 꽃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하하며 그녀를 모욕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조만간 스스로 몰락하게 될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슬기가 지닌 진짜 능력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비공식적으로 기업 분석 분야에서 명성을 떨쳤다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태식에게 슬기는 그저 아름다운 외모를 이용해 현우의 재산을 노리는 흔해 빠진 여자일 뿐이었고 그 치명적인 오판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 그녀의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태식은 으리으리한 식탁에서 슬기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윤 부인 당신의 역할은 오직 강현우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감히 회사의 문서나 재정에 손대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당신은 대성그룹의 일원이 아니라 잠시 고용된 간병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권위와 함께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슬기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침착했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이사는 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연우 CEO의 법적 배우자로서 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룹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저지하는 것을 포함할지는 이사님께서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답변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강철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를 협박하려는 것입니까? 어린 여자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이사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 아무도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저 현우의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는 슬기가 가진 외모 외에 어떤 지적 능력이나 전략적 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는 대답 대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태식의 오만함과 무시를 연료 삼아 자신의 내적 방패를 더욱 단단히 벼렸습니다. 그녀는 이 5년의 감금 생활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후퇴 기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방심은 그녀에게 귀중한 시간이자 비밀리에 조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날 밤 슬기는 현우의 침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옆 테이블에 놓인 오래된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드라마 시청용 기기 같았지만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암호를 풀고 대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조용히 접속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 뒤에 숨겨진 천재적인 해커이자 기업 분석가였습니다. 슬기는 현우의 사고, 전후의 재정 흐름과 주요 계약서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태식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룹의 자산을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전에 처리된 대규모 해외 투자건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본능적인 분석 능력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침대 곁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현우 씨, 당신의 이 고요함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든 저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계약이자 저의 양심이 내린 명령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굳건했고 고독한 복도와 대비되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의 가장 약해 보이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전략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슬기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이 무너져가는 왕국을 지키는 그림자 기사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식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다음 수를 파악하기 위해 밤을 새워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노고와 완벽한 침묵은 태식에게 그녀를 완전히 무시해도 좋은 존재라는 착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5년의 고독한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세상의 편견을 견디는 법과 동시에 인내심 있게 복수를 준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윤슬기가 이 거대한 저택과 병원 내에 마련된 강현우의 호화로운 병실에서 보낸 5년은 단순한 계약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의지와 역량을 시험하는 길고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약 결혼의 대가로 가족의 빚을 청산했지만 대신 대성그룹의 모든 악의적인 시선과 노골적인 경멸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계약에 충실한 아름다운 아내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속으로는 강현우의 명예와 그룹의 정의를 지키는 그림자 수호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슬기는
현우의 침대 옆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그의 마비된 팔다리를 조심스럽게 마사지하며 의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이 일상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책임감과 미약한 연민이 빚어낸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보고에 따르면 태식 이사가 또다시 테이상 인베스트멘트의 해외 계열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유동성 확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룹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여 자신들의 비자금을 채우려는 속셈이 분명합니다. 슬기는 마치 중대한 기업 회의에서 발표하듯 차분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현우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청중은 무반응의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자신의 모든 스트레스와 전략적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사회의 모든 반대를 감수하고 DA 이상 케미칼의 신기술 특허권을 재단 명의로 등록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시하지만 제가 제시하는 완벽한 법적 근거와 분석 자료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지독한 고립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태식 이사와 그의 추종자들은 슬기를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슬기가 현우의 재산을 노리는 천박한 꽃이며 지적인 싸움에서 자신들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오만한 판단 덕분에 슬기는 뒤에서 그들의 음모를 파헤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방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속지 깊은 강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슬기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고위급 인사들의 모임에서 그는 슬기를 향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윤 부인의 가장 큰 장점은 현우에게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준다는 것뿐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논할 때 그녀의 의견은 안타깝게도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언론을 통해 은밀히 퍼져나갔고 슬기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슬기는 이러한 경멸에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정중하고 침착하게 태식의 말을 무시하거나 짧고 날카로운 반박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녀의 냉정한 태도는 태식을 더욱 격분시켰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대적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위와 내면의 강인함으로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웠습니다. 5년 동안 슬기는 현우의 그룹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비밀리에 대성그룹의 복잡한 재정 시스템을 분석하고 태식이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띄는 분석력 덕분에 그녀는 곧 태식의 가장 충성스러운 오른팔인 김 전무가 연루된 수많은 위장, 계열사와 역의 탈세 혐의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 전무가 지난 3년간 현우 씨의 재산을 이용해 몰래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태식 이사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슬기는 현우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사 결과를 현우에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며 그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슬기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은 그룹 내부에 몇몇 현우에게 충성했던 구 세력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슬기를 경계했지만 그녀가 오직 현우의 재산과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는 태식을 따르는 척했지만 이들은 슬기에게 필요한 정보와 미세한 지원을 은밀하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슬기는 이 은밀한 지원망을 통해
현우의 사고 당일 운전자가 교체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현우가 직접 운전했다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는 현우의 운전기사가 휴가를 가 있었고 임시로 고용된 다른 운전자가 사고 직후 사라졌다는 정보였습니다. 이 단서는 그녀의 의혹, 즉 사고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침실에 설치된 최첨단 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을 배워 아무도 모르게 주변의 미세한 소리까지 기록하는 장치를 몰래 추가했습니다. 슬기는 태식이 언젠가 현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리에 방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 행동은 그녀의 전문적인 전략가적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슬기는 현우의 손을 잡고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5년간의 고립과 압박 속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저는 가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굴복하면 당신의 희생과 이 모든 악행이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눈을 보지 못해도 당신이 제 말을 듣고 있다고 믿으며 이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곧이어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단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울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슬기는 현우의 손목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손에 아주 미세하고 희미한 압력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약해서 착각일 수도 있었고 단순한 경련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의 마음 속에는 강력한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은 슬기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꽃을 다시 피워 올렸습니다. 강태식 이사는 윤슬기를 향한 겉으로 드러나는 경멸 뒤에 점점 커져가는 짜증과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기가 겨우 27살의 어린 나이에 불과하며 배경도 약한 여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여자가 최근 자신의 주요 자금 통로인 해외 투자 유치권을 2번이나 교묘하게 지연시켰다는 사실은 태식의 자존심에 크나큰 생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식품으로 여겼던 존재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되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현우의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길었고 이사회의 일부 멤버들이 현우의 재산이 아닌 그룹의 장기적 안정성을 근거로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슬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현우의 법적 사망을 서둘러 확정지어 대성그룹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손에 넣으려는 대규모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하고도 잔인했습니다. 대성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데이상 글로벌의 자산 가치를 고의로 폭락시켜 대규모 손실을 유발하고 그 모든 책임을 슬기에게 교묘하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슬기가 현우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명목하에 일부 위험한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통해 그녀가 모든 사태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악의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슬기는 태식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 능력은 태식이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재정 파탄을 계획하고 있음을 즉각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 동안 현우의 침실 옆 테이블에서 태이상 글로벌의 복잡한 재정 보고서를 깊이 파고들었고 태식이 외부 컨설팅 회사를 이용해 그룹의 자산을 위장 매각하려는 은밀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현우 씨 태식 이사는 이제 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이름으로 막대한 손실을 일으키고 그 모든 죄를 저에게 덮어 씌우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 권력 싸움이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슬기는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현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한 심리적 해소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전술을 확고히 하는 의식이자 그녀의 고독한 결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우가 운전했던 차량의 블랙박스는 회수되었지만 영상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조사팀은 기계 결함에 무게를 실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는 자신의 해킹 기술을 이용해 복구된 블랙박스 데이터의 극히 일부 몇 초의 음성 파일 조각에서 이상한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고 직전 외부에서 들려온 짧고 날카로운 금속음이었습니다. 슬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충돌음이 아니었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현우의 차량에 외부적인 충격을 가해 사고를 유발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단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현우의 사고가 조작되었다면 그것은 태식의 권력 장악 계획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이 의심은 그녀의 고독한 투쟁에 불을 지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머리를 받치고 있는 특수 베개와 목 보호대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그녀는 현우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떨림은 너무나 찰나적이었고 너무나 희미해서 일반적인 간병인이라면 결코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5년 동안 현우의 무표정을 관찰해온 슬기의 예리한 시선은 그 미세한 변화를 포착해냈습니다. 슬기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분석가적인 이성과 남편을 향한 인간적인 희망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단순한 근육 경련일까? 아니면 그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일까? 그녀는 일부러 태식의 이름을 크게 언급하며 현우의 반응을 다시 살펴보려 했지만 현우는 다시 완벽한 무반응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순간의 깨달음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과 동시에 무한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태식의 계획에 맞서기 위해 대담한 역공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데이성 글로벌의 자산 매각이 이루어질 예정인 날짜를 정확히 파악했고 그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적 맹점을 찾아내기 위해 밤낮 없이 법률 고문들과 접촉했습니다. 물론 태식의 영향력 때문에 공식적인 법률팀은 그녀를 거부했지만 그녀는 현우의 아버지 시절부터 충성을 바쳐온 은퇴한 베테랑 변호사를 비밀리에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식은 슬기가 은퇴한 변호사를 만나 대규모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기가 고작해야 울거나 기자들에게 동정심을 호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슬기가 가진 숨겨진 지적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완전히 간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슬기가 단지 아름다운 얼굴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룹의 재정 파탄의 꼭두각시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슬기는 이제 현우의 사고에 대한 진실과 태식의 기업 범죄라는 두 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결의를 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태식 이사가 당신의 그룹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저는 제 손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결의는 강렬한 철강과 같았습니다. 태식이 계획한 자산 매각이 임박해오자 슬기는 마지막으로 현우의 침실에 있는 보안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사고 당시 현우가 사용했던 비공개 클라우드 서버에 비밀 백도어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고, 그곳에서 태식과 공모자들 사이에 오갔던 암호화된 통신 기록의 일부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해독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태식에게 시간을 끌기 위한 미끼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사회의 태식의 해외 계열사 매각 계획의 비합리적인 면을 공론화하는 익명의 보고서를 전달했고, 이로 인해 태식은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작은 지연은 슬기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의 전략적 사고는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슬기는 강태식이 해외 계열사 매각 계획으로 인해 잠시 혼란에 빠진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식의 가장 충성스러운 오른팔이자 그의 모든 불법 행위에 깊숙이 관여된 김전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슬기는 태블릿 속에서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해독하는 동시에 태식이 그룹 자금을 이용해 김전무의 개인적인 부채를 갚아준 명백한 횡령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태식 진영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전략적인 한 수였습니다. 그녀는 익명의 정보원을 통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해당 증거를 흘려보냈습니다. 증거는 김 전무의 부도덕한 행위만을 지적했고, 태식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의도적으로 숨겨놓았습니다. 이는 태식에게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그가 슬기의 능력과 배우에 대해 과도하게 추측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김 전무는 즉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전무의 몰락은 태식에게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그는 슬기가 겨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꼭두각시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그의 가장 중요한 신복을 제거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태식은 분노에 휩싸였고 자신의 사무실을 뒤엎으며 슬기의 배우 세력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슬기를 단순한 여자로 보았기에 그녀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윤슬기 감히 네가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냐? 이 사회의 늙은이들이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태식은 전화를 걸어 슬기에게 직접적으로 격렬한 위협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통제력을 잃은 듯한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슬기가 단순한 방어자가 아님을 인정해야 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슬기는 그의 전화에 대해 단 하나의 문장만을 차갑게 남겼습니다. 강 이사님, 저는 단지 그룹의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는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평온함이 태식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전무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슬기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태식은 김 전무의 빈자리를 자신의 또 다른 충복으로 빠르게 채웠고 그룹 전체의 슬기와 협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현우에게 충성했던 몇몇 이사회 멤버들조차 태식의 위협적인 태도와 막대한 권력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슬기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슬기는 현우의 침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쳐 있었고 세상에 맞서 홀로 싸우는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등을 기대고 앉아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절망감을 나지막이 털어놓았습니다. 이 시간만이 그녀가 잠시 방패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우 씨,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요. 태시 기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룹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배신자로 보고 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싸움이 끝이 날 수 있을지, 당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 가끔은 의심스럽습니다. 슬기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말은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그리고 저의 가족을 위해 이 악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부패와 오만함에 맞서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당신이 깨어난다면 저에게 힘이 되어줄 텐데 말입니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어떤 반응이라도 기대하며 간절히 그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현우의 감겨진 눈꺼풀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슬기는 지난번 느꼈던 미세한 떨림이 허상이 아니었기를 바랐습니다. 사실 현우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슬기가 지난 5년 동안 겪은 모든 고통과 그녀의 굳건한 결의 그리고 그녀를 향한 태식의 비열한 모욕을 모두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매 순간 고통과 분노로 타들어갔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마비된 몸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슬기의 유일한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할 때 그저 짐처럼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의 은밀한 계획 태식을 포함한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 전체를 일망타진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이 슬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물과 절망적인 고백을 들으며 자신의 계획이 너무 이기적이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슬기에게 자신이 듣고 있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의 완벽한 속임수는 그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신경에 미세한 신호를 보내는 것조차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장 강렬한 의지력으로도 슬기의 손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고독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슬기는 현우에게서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하자 다시 한번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빠르게 닦아내고 다시 냉철한 전략가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김 전무가 제거되었으니 이제 태식은 분명히 더 큰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저는 그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단단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켜고 김 전무의 사건 파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태식의 암호화된 통신 기록 해독을 재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태식이 곧 모든 것을 걸고 비일상 글로벌의 자산 매각을 강행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김 전무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윤슬기라는 존재에 대해 훨씬 더 깊은 경계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슬기가 뒤에서 어떤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확신했고 이 상황을 단번에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재정적인 술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슬기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훨씬 더 위험하고 직접적인 함정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대성그룹의 수백억 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꾸며내고 모든 증거를 슬기에게 향하도록 조작했습니다. 태식은 슬기가 현우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비자금 계좌를 몰래 운용하고 있었다는 위조 서류를 만들었으며 경찰과 검찰 내부의 부패한 인맥을 동원하여 그녀를 공금,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체포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슬기를 영원히 감옥에 가두고 현우의 재산에 대한 그녀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려는 악랄한 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슬기는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태식의 극단적인 조치가 곧 그의 절박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독하고 있던 암호화된 통신 기록의 마지막 부분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이 기록에는 태식이 현우의 사고 직전 그의 차량 시스템의 원격으로 오류 신호를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태식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태식은 공식적으로 DA승 글로벌의 자산 매각을 위한 마지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는 슬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소문으로 인해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태식이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고 슬기를 궁지에 몰아넣을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슬기는 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의 체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타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회 당일 슬기는 평소처럼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맑고 당당한 눈빛은 그녀를 기다리던 태식과 그의 추종자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식은 그녀의 용기에 잠시 놀랐지만 곧 비열한 승리감을 드러내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각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고 동시에 슬기를 고발하는 서류를 이사회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부인, 당신의 서명이 담긴 이 문서를 보십시오. 그룹의 기밀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유출시킨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우의 아내가 아니라 범죄 혐의자이며 모든 권한을 즉시 박탈해야 마땅합니다. 태식은 차갑게 웃으며 슬기를 향해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모두가 슬기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슬기는 잠시 멈추고 태식의 조작된 서류를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예상하는 절망적인 반응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사님, 흥미롭군요. 제가 서명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우 씨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현우 씨에게서 훔쳐낸 자금을 모으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태식에게 충격을 주었고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슬기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회의장 중앙 화면에 연결하고 완전히 해독된 태식과 그의 공모자들 간의 통신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에는 현우의 사고를 계획하고 자산을 유출한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살인 미수와 그룹 전체를 파괴하려는 거대한 음모입니다. 슬기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증거를 제시하는 순간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슬기가 준비한 반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태식의 명령에 따라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슬기는 모든 것이 조작되었음을 알았지만 물리적인 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윤슬기 씨 공금 횡령 및 탈세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현우가 입원해 있던 병동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현우의 생명 유지 장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긴급 경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경보음이 울리는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이때 현우의 병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슬기가 궁지에 몰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통과 분노로 터질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녀가 위험하다. 내 계획보다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우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쌓아온 완벽한 위장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우는 전신의 마비를 억누르던 모든 신경을 향해 엄청난 의지력을 집중시켰습니다. 5년간의 고통스러운 훈련과 거짓 연기는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침대 난간을 잡고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곧이어 그의 눈이 번쩍 뜨였고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BBO, Mami T Sepsiman thực chất anh đã âm thầm luyện tập vật lý trị liệu bí mật suốt nhiều năm. 마비 상태를 위장하던 억압된 힘이 폭발하듯 강현우는 자신의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수많은 의료 장비와 튜브들을 뿌리치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다리는 잠시 휘청거렸지만 곧 단단하게 바닥을 딛고 섰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숨겨왔던 CEO의 강렬한 눈빛을 되찾았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과 단호한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걷는 속도는 느렸지만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5년간의 고독한 복수극을 끝내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무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슬기를 홀로 싸우게 만든 그의 거짓말이 이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슬기가 체포되기 직전 바로 그 순간에 이사회 회의장으로 난입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이동했습니다. 윤슬기가 경찰들에게 팔을 붙잡히는 바로 그 찰나 이사회 회의장 문이 격렬하게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병원에서 들려오는 경보음과 회의실로 들이닥친 경찰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앞에 나타난 인물은 회의장의 모든 움직임을 일시에 정지시켰습니다. 흰색 환자복을 입은 강현우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5년 동안 억압되어 있던 강렬한 에너지와 생명력으로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창백했지만 그의 두 눈은 살아있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등장은 태식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심지어 슬기에게까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고 그의 오만함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현우야, 어떻게 된 일이냐. 너는 마비되었잖아. 그의 목소리는 경련했고 명백한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강현우는 태식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긴 발걸음을 옮겨 슬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들은 현우의 예상치 못한 출현에 당황하여 슬기를 붙잡고 있던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현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슬기의 팔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의 체온과 살아있는 힘이 슬기의 몸에 전해지자 슬기의 눈에는 5년 동안 숨겨왔던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미안해요, 슬기 씨. 너무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현우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사회 회의장 전체를 뒤흔드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슬기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5년 동안의 고독한 관찰과 고통스러운 속임수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강력한 공개적 행위였습니다. 현우는 슬기를 자신의 뒤로 보호하듯이 세우고 태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식물인간의 그것이 아니었고 대성그룹을 설립한 선대 회장의 피를 물려받은 젊은 황제의 것이었습니다. 삼촌 5년 동안 그룹을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계산서를 처리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태식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현우를 제거하고 그룹을 차지하려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현우의 완벽한 연기 속에 포착되고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마비된 척해야만 태식과 그의 부패 네트워크가 방심하고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 고독한 전략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현우는 그의 주머니에서 작고 세련된 USB 드라이브를 꺼내 슬기가 회의장 화면에 연결했던 태블릿 PC에 삽입했습니다. 슬기 씨가 제공한 단서 덕분에 저는 지난 5년간 이 방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삼촌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5년 전 제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원격 오류 신호를 전송한 명령 파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태식과 김전무를 비롯한 공모자들이 나누었던 암호화된 통신 기록이 완벽하게 해독되어 나타났습니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현우를 살해하려 했던 치밀한 계획과 그룹의 자산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방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태식은 화면을 바라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의 몸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여러분, 지난 5년간 제가 마비된 척한 이유는 단순히 태식 삼촌한 사람을 잡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 숨어 그룹을 약탈하고 있던 모든 부패한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슬기 씨는 이 기간 동안 그들의 표적이 되어 홀로 싸워야 했고 그녀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이 증거들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우는 경찰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강태식 이사와 그의 공모자들에 대한 살인, 미수 및 대성그룹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이 범죄자들을 즉시 체포해야 마땅합니다. 윤슬기 씨가 아니라 이들이 진짜 범죄자들입니다. 경찰들은 태식에게 발부된 체포 영장의 진위 여부를 재확인하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깨닫고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식은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날 속여.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의 분노는 절망으로 변했고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현우는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삼촌, 당신의 탐욕과 오만이 당신을 파멸시킨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죽이려 했고 슬기 씨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경찰들이 강태식의 팔에 수갑을 채우고 그를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나머지 공모자들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회의장은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순식간에 정화되었고 모든 시선은 다시 현우와 슬기에게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슬기를 단단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자신의 몸을 이끌고 서서 슬기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현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깨어난 것이군요. 그리고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군요. 5년 동안 제가 그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도록 내버려둔 채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해방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격렬한 드라마의 종결을 알렸습니다. 강태식과 그의 공모자들이 체포된 후 이사회 회의장은 침묵과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현우는 자신의 힘으로 5년 만에 일어섰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습니다. 그는 슬기를 놓지 않았고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두 사람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격정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현우는 슬기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갑작스러운 회복과 움직임에 놀라 즉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마비는 실제로 회복되었으며 5년간의 철저한 위장이 그의 몸에 무리를 주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우의 놀라운 부활은 그룹 전체와 언론을 뒤흔들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슬기는 현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민이나 헌신이 아닌 배신감과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현우 씨,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그 모든 경멸과 위협을 감수하고 당신이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서 그 모든 암흑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분노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슬기 씨, 저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태식 삼촌은 단순히 제 자리를 노린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에 깊이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사고 직후 깨어났다면 그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살해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법적 아내로서 그들의 가장 쉬운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5년 동안 마비된 척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방심하고 당신이 안전하다는 명목하에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증거를 포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슬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당신이 매일 밤 저에게 와서 보고하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얼마나 용감하게 그들의 위협에 맞섰는지, 그리고 당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지혜로 어떻게 그룹을 지켜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슬기는 잠시 현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성적인 부분은 그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만은 그녀를 보호하고 더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한 궁극적인 전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5년 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감정적인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진심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저는 당신의 보호가 필요 없었고 당신의 재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슬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았고 단지 평화와 그녀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현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슬기 씨. 당신과 저의 관계는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5년 동안 당신이 보여준 헌신과 용기는 제게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당신에게 느낀 감정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는 잠시 멈추고 슬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홀로 싸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결의와 강인함을 믿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대성그룹의 정의는 실현되었고 태식 삼촌은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저의 아내가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슬기는 현우의 진심, 어린 눈빛과 5년 동안의 고독한 관찰이 낳은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을 잠시 내려놓고 현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의 배우자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를 단순한 아내가 아닌 당신의 전문적인 동료이자 인생의 동반자로 대우해 주십시오. 저는 저의 능력을 그룹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현우는 슬기의 단호한 제안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독립적인 정신을 존중했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슬기 씨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동료이자 그룹의 구원자이며 이제 저의 평생의 파트너입니다. 이 말로써 그들의 계약 결혼은 끝났고 그들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회복된 몸으로 그룹의 공식 석상에 나타나 태식의 모든 범죄 행위를 공식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는 윤슬기를 자신의 옆에 세우고 그녀가 그룹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만천하에 선언했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신부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전략가였음에 경악했고 그녀의 명성은 순식간에 회복되었습니다. 강태식은 그룹에서 영원히 축출되었고 모든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성그룹은 현우와 슬기의 공동 경영 체제 하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이나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고독한 싸움, 깊은 기만, 그리고 결국은 승리한 정의와 사랑에 대한 완벽하게 완성된 서사였습니다.